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국회,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의원총회가 돼버렸습니다. 국회를 민주당 의원총회로 만들려는 반의회주의의 행패를 고발하는 의미에서 이 문화일보 사설자가요, 이런 제하의 사설이 딱 실렸습니다. 국회를 민주당 의원총회로 만들려는 반의회주의의 행패, 이런 제하의 사설이 나왔습니다. 이 문화일보는 상당히 애국신문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애국신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현종 논설위원도 있고 아주 굉장히 정론의 필치를 갖고 있는 분, 정치에 왜곡되고 권력에 왜곡되지 않고 똑바로 그 길을 걷는 아주 정론 필치의 이 필진들이, 기자들이 문화일보에 많습니다. 저는 문화일보를 즐겨 읽습니다. 문화일보 사설을 즐겨 읽고 아주 열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문화일보 오늘 사설이 틀림없이 이 민주당 반의회주의자들에서 뭔가 나올 것이다 하고 딱 봤더니 국회를 민주당 의원총회로 만들려는 반의회주의의 행패, 이런 사설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본회의 사유권을 갖는다. 여야 갈등의 최후 조정자이기도 하다. 이제 국회의장이 그렇다 이겁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본회의의 사회권을 갖고 또 여야 갈등의 최후 조정을 다 하는 사람인데, 국회가 아니더라도 회의 진행자의 중립은 스포츠 경기 심판처럼 원초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원본이죠, 원본. 국회법에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명시해서 중립 의무를 부여한 것도 국회의장 출신은 더 이상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관행도 출신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르지 말고 중립적 위치에서 이견을 조정 중재해야 한다는 당위 때문입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것은 국회법 문개기를 넘어 의회 민주주의 작동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바로 이 김진표란 자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최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하여 여야 합의를 요청한 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집단적 행패에 시달리고 있다. 박지원 당선인은 유튜브 방송에서 개 XX 김 의장의 복당을 안 받아야 한다는 등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건 뭐 개 XX라고 박지원이가 한 얘기가, 김진표에 대한 얘기가 김진표 바로 보고 얘기한 거 같네요. 네, 개 XX. 나도 개 XX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박주민 원내 수석 부대표는 환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버릇을 갖다가 국회 원내 수석 부대표가 환장하겠다, 이런 소리를 공개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김 의장은 4일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북남미 의회 외교를 위해 출국할 예정인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순방에 동행하기 어렵다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나 당신하고 안 가, 그랬습니다. 순방을 저지하겠다는 의원들이 여럿이고, 정성호, 이 정성호가 누구냐면 이자는 이재명의 친구입니다. 사법시험 동기입니다. 대학은 달라요. 정성호란 자는 서울대학을 나왔고, 저 이재명이란 자는 중앙대학을 나왔는데 학교는 다른데 사법 거기 연수원에서 만나가지고 아마 친구가 됐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만일 의장이 되면 저를 대신해서 외유를 보내드리겠다 하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정성호가. 이게 법대 나오고 이게 변호사가 할 소리입니까? 이게 이런 자들이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자손이 부끄럽고 손자가 안 부끄럽나? 예? 이 박 당선인과 이 정 의원은 물론 차기 국회의장 출마 예정자들은 민주주의의 중립은 없다. 우원식이가 그랬습니다. 국회의장이 중립은 아니다. 추미애가 그랬습니다. 이 인간들, 나오는 인간들 모습들이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런 등 대놓고 중립의무 폐기를 국회의장 나오겠다는 자들이 공언하고 있다고 이 사설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4년 임기를 시작하는 5월 30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문화일보 사설자는 지적합니다. 위선, 막말, 궤변 등 저질 의원 수가 크게 늘어난 데다가 이제 저질 의원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거죠.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의 친위 조직격인 더민주 정혁신위원회 혁신회의 등 강경 세력들이 거대 야당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걱정을 합니다. 이 언론의 이것은 이 지금 사설은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파괴가 되는 그 조종을 암시하는 겁니다. 조종이 울리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입법 폭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속출하고 국정 표류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이 국민이 투표를 그렇게 했으니까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 갈등을 조정하는 민의의 전당은 강경 세력의 힘자랑 난장판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화일보 사설자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마저 중립의무를 팽개치면은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처럼 운영될 것이다. 이제 국회의장이라 하지 말고 민주당 의원총회 의장이라고 이름을 하면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민주당을 찍지 않은 49.44%의 국민을 무시하는 반의회주의 형태부터 멈춰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처럼 운영될 건데 민주당을 찍지 않은 국민이 49.44%였다는 것, 49.44%랐던 것, 바로 이 국민을 무시하는 반의회주의 행태부터 멈추라고 지금 여기서 강조합니다. 국민의 그러니까 약 50%가 찍지 않았다는 걸 똑똑히 알아두라 이거예요. 안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이자들이 어떻게 되나 이거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죽음을 무릅쓰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이자들의 이렇게 행패를 하기 위해서 이자들의 동조한 자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자는 16%밖에 없다고 돼 있습니다. 진짜로 민주당 지지한 세력은 16%밖에 안 된다고 되는데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감정적으로 투표 안 가는 사람들 보수들도 많았고 감정적으로 에이 싫어 누가 싫으니까 나 안 나갈래 이런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이번 투표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 몫은 오로지 당신네들이 함께 갖고 가는 겁니다. 고통과 멍에도 당신들과 함께 가는 그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투표 잘합시다. 투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투표는 가슴으로 하는 거고 나라를 위한 애국으로 하는 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